그리운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네, 안녕하세요. 쟈니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이라는 것은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을 어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용도 지정을 하는 것을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거용 부동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조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용도기 때문에 이게 쓸용, 사용하다 해서 그 사용하는 땅을 사용하는 그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오너십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사용,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가를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에 따라서 특정한 그 빌딩의 높이가 제한이 되고요. 면적, 최소한 얼마나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길이, 면적은 뭐 그걸 맞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변의 어떤 그런 최소 길이가 제한이 되고요. 다음에 셋백이라는 것은 후퇴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경계선에 바로 인접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가 없고 얼마만큼 셋백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셋백, 이 간격, 이것을 셋백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은 이 토지가 있으면 특정한 그 비율 이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그러한 규정이죠. 다음에 파킹의 숫자는 몇 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다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알파벳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일단 알파벳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A는 agricultural, 그래서 어떤 농경지로 사용되게끔 지정한 것을 A, 조닝이다 이렇게 하고요. commercial, manufacturing, 공장지대. 이거는 park 혹은 parking. 그 다음에 R은 residential, 이게 이제 주거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세분을 하면은 R1, R2, R3, R4, R5 또 여러 가지 다른 코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R1이라는 것은 그 싱글 유닛, 그러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 땅이. R2는 듀플렉스, R3는 이제 이 다세대 주택, 콘도라든지 그런 아파트라든지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조닝이 되겠고요. R4, R5는 뭐 호텔이라든지 더 이렇게 고층 그러한 건물을 주거용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조닝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닝이라는 것은 한번 딱 정해지면 절대로 이제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3 조닝이었는데 R1으로 이렇게 그 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혹은 커머셜이었는데 R로 바뀐다든지요. 그렇게 어떤 그 땅의 인구 밀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닝이 되는 것을 다운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팟 조닝은 이런 동네에 거의 다 같은 조닝인데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이제 커머셜로 이 조닝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편의점 가게를 하거나 혹은 뭐 주유소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것을 스팟 조닝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하게 그러니까 한 일부분이 다른 인접한 조닝과 틀린 그러한 조닝을 스팟 조닝이라고 하고요. 또 조닝과 관련해서 inclusionary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즉 중 혹은 저소득층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개발업자가 R1 지역에 주택을 건설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inclusionary zoning이다 하면은 거기다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주택도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clusionary라고 하는 단어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렇게 조닝을 변경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이제 개인 자격으로도 그 시의 시민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닝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고요. 다음에 히어링이라고 그러죠. 공청회를 열고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닝의 변경. 네. 물론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어필, 항소가 가능하죠. 다음에 이 조닝과 관련해서 이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즉 조닝으로 딱 그 법으로 용도가 딱 지정이 되면 혹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지정이 되면 그 룰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non-conforming us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파트 R3 지역에 벌써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차고가 한 가구당 하나씩만 이렇게 할당이 된 그런 아파트인데 그 지역이 조닝이 변경돼서 R3는 R3인데 예를 들어서 파킹을 가구당 2개씩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새로 발효되는 그 조닝 조례에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벌써 이 부동산이 그 파킹랏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주위에 벌써 다른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한 상황에는 이 시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비록 부합 새로운 법에는 맞지 않지만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still non-conforming, 그러니까 그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사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그 fee를 과태료 같은 것을 물게끔 합니다. 다음에 이 variance, 변동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혹은 예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셋백이 기존에 지어진 집이 지금 너무 이 경계선과 가깝게 지어졌는데 조닝이 바뀌어서 그 셋백을
이 거리를 더 늘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고치려면 너무 어려운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리적이라고 그러나요?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난컨폼이니까요. 이거는 일단 위반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고,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반으로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면제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variance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 법규에 이 grandfather clause라는 이 조부 할아버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벌써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번복할 수 없다. 혹은 그러한 할아버지 과거로부터 해온 것을 인정해 준다. 지금 더 엄격하게 된 그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그거를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면제해 주는 그러한 조항을 grandfather clause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기득권 옹호 조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CUP, 이거는 conditional use permit입니다. 조건부 사용 허가인데요. 이것은 퍼블릭 공중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건부로 조닝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조건부로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는 것을 CUP, Conditional Use Permi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닝이 변경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틀 보험, 타이틀 인슈어런스에서는 이 조닝의 변경에 따른 주택 하락,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보험료를 더 낸다든지 그러한 부분에까지도 커버를 받으시고 싶으면 이제 그러한 서비스도 그러한 보험도 제공하는 그러한 타이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조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